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질책과 사과와 관련이 있는 표현, 그리고 문장, 또 업무 갈등과 관련된 대화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책과 사과 했는데요. 질책이라는 건 꾸짖어 나무르다. 즉,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을 질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과죠. 그래서 오늘은 질책과 사과와 관련이 있는 표현 8가지,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문장과 대화, 또 업무 갈등,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관련된 대화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책과 사과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자,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이 말은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각했을 때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하고 약간 화를 내면서 지각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라고 말하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일을 잘못했을 때 회사에서는 일을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회사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다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보통 고객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문장이죠. 다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많이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 표현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생각이 짧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떤 정도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부족하다. 내 생각이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책과 사과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꾸지람을 들을 때 이 말이 어떤 뜻이구나 하고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이 표현 꼭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은 앞에서 배운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이씨, 오늘 아침도 지각입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자,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이 말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다. 너는 왜 매일
이 시간에 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했을 때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타이씨, 오늘 아침도 지각입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타이씨가 말하죠.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자, 몇 시인지 알아요? 했을 때 네, 몇 시인지 알아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씨가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대리님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볼까요? 대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이씨,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보고한 것과 달라졌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자,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보고한 거하고 뒤에 내용이 달라졌으면 항상 위에 대리나 과장님들께 꼭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안 했을 때 일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대리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마이씨,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보고한 것과 달라졌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씨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과를 하나 한번 볼까요?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 제 생각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준비를 잊어버린 상황이네요. 응연씨가 말하네요. 로안씨, 자료 준비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쵸, 자료 준비를 꼭 기억하고 제대로 해야 되죠. 로안씨, 자료 준비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로안씨가 사과하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하고의 상황이네요. 거래처 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후 관리. 회사에서 물건을 팔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불평,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것을 사후 관리라고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거래처에서는 화가 나겠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영업사원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죠.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깊은 사과,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회사에서 잘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질책을 하고 또 그 상황에 어떠한 사과의 표현을 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배운 표현, 문장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은 회사에서의 업무 갈등과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화문입니다. 정세아 씨가 먼저 이야기해요. 투안 대리, 다음 달 전략 기획서를 파일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달 회사에서 필요한 전략 기획서를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투안 대리, 다음 달 전략 기획서를 파일로 보내주세요. 투안 씨가 대답하네요. 아, 그게 깜빡했어요. 제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미처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낼게요. 자, 회사에서 일이 많다 보니 투안 대리가 전략기획서 파일을 만드는 걸 깜빡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경우 빨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게 깜빡했어요. 제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미처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낼게요. 자, 정세아 대리가 화가 났네요. 네? 오늘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이 밀리면 업무 진행이 안 되죠. 자, 오늘까지 주기로 해서 정세아 대리는 준비하고 있고 그 전략 기획서를 받아서 자신의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일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서로 말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죠. 화도 나죠. 네? 오늘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이 밀리면 업무 진행이 안 되죠. 투안 씨가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신제품 제안서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투안 씨가 일이 많은가 보네요. 신제품 제안서도 써야 되고 전략기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썼네요. 너무 일이 많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신제품 제안서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정세아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투안 대리가 신제품 TF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요. 자, 신제품 TF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다는 건 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제때 전략기획서를 보낼 수 없으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거죠. 이건 회사에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담당자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투안 대리가 신제품 TF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행사항이 어떻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제 시간에 못하면 미리 꼭 말을 해야 합니다. 투안 씨가 다시 말하네요. 정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업무의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하죠. 그리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 이해하도록 해서 나한테 허락을 주도록 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업무의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자, 정세아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투안 씨가 자꾸 사과를 정중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차피 곧 퇴근 시간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화는 나지만 이미 퇴근 시간도 다 되어오고 투한 씨가 계속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내일 꼭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차피 곧 퇴근 시간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투한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는 꼭 해서 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말하죠. 내일 오전까지는 꼭 해서 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일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건 피하고 싶죠, 누구나.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대화문 또 사과할 때 쓰는 표현 등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한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